박인숙 센터장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2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료제품 허가 심사를 해오시면서 겪으셨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융합적 사고를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하는 대학과 그리고 식약처 산업계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심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규제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기조 강연 주제는 한국규제과학센터 소개 및 규제과학의 발전 방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숙입니다. 오늘 저희 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허가심사 고려 사항 제언이라는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전문가 포럼에 제가 기조 연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 규제과학센터가 작년 4월 1일에 발족이 됐고 지금 1년 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가 규제과학이고, 그리고 지금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전문가 포럼에서도, 그리고 촉진센터에서도 지금 고민이라기보다 연구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규제과학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마 제가 이제 초기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바이오 헬스 규제 과학의 발전 방향, 그리고 저희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어떻게 발족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내용은 규제과학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왜 규제과학 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규제과학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과학은 이제 다른 데서도 규제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바이오 헬스 규제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관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은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는 물품이랑 거의 같습니다.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아직은 저희 테두리 안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식품, 그리고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화장품, 이런 부분까지 저희 규제과학센터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부 규제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식약처에 오랫동안 있었고 식약처에서 일을 하면서 규제과학이라는 용어를 한 2016년 이때부터 사용은 했었어요. 그런데 규제과학이라고 그때 못 모르고 사용했었던 부분이 지금 와서 정확하게 어떻게 의미 전달이 돼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1년에 PMDA 도미나가 박사가 이제 논문에 발표했었던 내용인데요. 규제과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Product of Science 라는 부분에서 그 내용은 substance도 들어가고 knowledge도 들어가고 information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환자 그리고 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제 그걸 만드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과학의 근거에서 만든다는 것. 이전에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규제 업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Regulatory Affairs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Regulatory Affairs랑 Regulatory Science 뭐가 차이가 있을까? Regulatory Affairs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규제 업무입니다. 이 규제 업무 아래의 업무는 현재의 규정,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해서 잘 수능 있게,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잘 맞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Regulatory Affairs라면, Regulatory Science는 과학에 조금 더 기반을 두고 과학에 중점을 두어서 계속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과학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같은 것도 빨리빨리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내 제품,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다 공감대를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규제과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융복합 촉진지원센터도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바이오 의약품이나 뭐 의료기기 이 하나만으로 갈 수는 없고 분명히 융합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 융복합 제품들이 어떻게 평가를 돼야 되는 건지를 개발하는 분들이 직접 심사 규제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규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규제 과학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약간 워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FDA 규제 제품의 안전성, 효능, 품질 및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그리고 표준 및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과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럽은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전주기에 걸쳐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과학 분야, 그리고 기본 및 응용 의학 및 사회과학을 포함해서 규제 표준이라든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의 결과를 사람과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통합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측 평가 및 판단을 제공하는 과학. 앞에 그림에서 보여준 그걸 그대로 옮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된 제품들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 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뉘앙스가 차이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능, 안전성, 효능, 품질,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데 이 도구는 개발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겁니다. 내가 제품을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제품을 임상시험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스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의사 결정. 저는 규제과학에서 가장 제가 이제 규제과학과 맞물려 가지고 생각하는 단어는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을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심사자들, 그러니까 규제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과학이 이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돼 있냐는 내용인데, 이거는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랑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융합촉진지원센터에서도 보니까 브릿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규제 과학은 제품과 정보 지식을 환자나 사회에 이제 재현하는 그런 레귤레이터리 사이언스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보니까 얼마 전에 브릿지 사업해서 각 그 영어 단어별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의미 전달을 하면서 브릿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다리가 굉장히 가교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잘 지어야지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얼마 전에 저기 가까운 곳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그런 것도 한번은 제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제 과학은 새로운 바이오 마커나 새로운 임상 시험 디자인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임상 시험을 함에 있어서 평가 변수를 잘 선정해야지 임상 시험의 여러 가지 효율성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리스크와 베네핏의 밸런스를 맞춰서 이게 이제 어떻게 환자가 그 제품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냐는 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사이언스, 아카데미 사이언스와 레귤레이티드 사이언스의 차이입니다. 아카데미 사이언스는 말 그대로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 이해를 확대하는 거고 불확실성을 수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레귤레이티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필요한 정보 생산을 해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고 나만 아는 거 그리고 논문만 발표하는 걸로 규제 과학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에 의해서 이거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 결정에 활용되어야지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는 이런 규제 과학을 통해서 게이트키퍼로서의 어떤 이네이블러서의 게이트키퍼에서 이네이블러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규제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 그러니까 정의도 어쩌면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그 정도의 정의를 갖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규제 과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미 규제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약처가 하는 많은 R&D가 궁극적으로는 규제 과학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예전에 뭐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고 같이 일단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하는 많은 R&D 사업은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되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규제 과학이라는 어떤 화두 때문에 그런 관련된 학회도 생기고, 그리고 논문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업 R&D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까지 이제 이번 코로나 시절에서도 보면 백신 그러니까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 임상시험 계획서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규제과학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날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시적절하게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이 되면 더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규제과학 이제 추진 과정인데, 미국 FDA에서도 규제과학이 가장 지금 현재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고, 또 약간의 시기적인 이제, 왜냐하면 사회의 환경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소득의 수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시기 차이는 있지만 참 비슷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도 2007년에 보면은 FDA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데, 물건이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FDA에 있는 심사자들이 그거를 심사하기가 이제 역부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역량을 메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이제 규제과학 백서를 출판하면서 규제과학의 정의가 새롭게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뭐 기본 교육, 그러니까 육성 전략 수립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규제과학 육성 전략 수립을 보면은 썰시라고 이제 하는데, FDA 내에서 모든 어떤 그런 R&D 필요한 R&D를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몇 개 학교, 메릴랜드, UCSF, 존 홉킨스 이런 학교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펀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FDA가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R&D를 수행을 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규제과학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이것도 대학원 프로그램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 PMDA라는 기구가 이제 이런 의료기기랑 의약품을 심사를 하는 기구인데, 그 안에 Regulatory Science Cent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은 아까 이런 썰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서를 하나는 뒀습니다. 올시라고. 그 부분은 뒤에 나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에 4대 중점 육성 분야를 지정을 하는데,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이제 그걸 성장을 시켜서 지금 2014년에 코아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듀크 대학 안에 있는 거긴 한데 그냥 트레이닝 센터처럼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아의 지금 현재 대표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사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싱가포르의 그 규제 기관에서 오랫동안, 뭐 저도 좀 아시는 분이긴 한데 오랫동안 그 허가 심사를 담당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 코아에서 장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R&D가 궁극적으로는 규제 과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가면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2015년에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진흥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R&D와 관련된 근거법이죠. 그래서 그런 법을 갖고서 이제 R&D를 계속 수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가 는 저희 이제 규제과학센터까지 오긴 했었지만 2019년에 규제과학 인재 양성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규제과학 R&D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자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됐었고, 이제 21년도에 프로젝트를 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규제과학 인재 양성 대학원을 지금 설립을 해서 8개 학과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8개 학과의 컨텐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규제과학센터가 2022년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각 이제 국외 규제 과학 현황인데요.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부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규제과학 발전 전략, 그러니까 이제 규제과학 핵심 분야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뒤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9개 전략인 크게 카테고리를 9개로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규제과학 발전 전략을 20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 있을 때도 이제 규제과학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이런 미국이랑 유럽의 이런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은 규제과학 연구를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있을까를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이 양쪽 다 보면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이긴 하지만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RWDA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융합 연구로 과학적인 평가와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안에 이제 발전 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쪽에서도 이 규제과학 발전 전략을 19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각 규제 당국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연구도 필요하지만 거기 안에 또 녹아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규제 과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을 해야, 규제 과학자를 양성을 해야지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규제 과학 연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규제 과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각 나라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규제과학센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금 현재 이 규제과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DA 규제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2007년부터 이제 그 법을 개정을 해서 규제과학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과학적 기반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DA 청장 직속의 오피스 오브 더 칩 사이언티스트를 신설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ORSI를 운영을 합니다. 이 ORSI의 역할이 아마 저는 이제 앞으로 규제과학센터가 하는 역할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궁극적으로는 의료 제품의 개발, 평가, 제조, 범위 연구에서 전주기에 걸친 과학적 업무를 이제 다 관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ORSI의 주요 기능은 규제과학 활동을 협력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핵심 규제과학 역량 및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 이 ORSI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썰시 프로그램을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지만 그렇게 단지 지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러니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할 수 있도록 FDA와 그 썰시 간의 어떤 양쪽을 조금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스티어링 커미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멘토 멘티처럼 잘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프로젝트 지정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규제과학센터도 그렇고 식약처가 인재양성 프로그램 학교를 지정해서 가는 게 이번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기 있네요. FDA의 규제과학 그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9개 전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뭐 독성학의 현대, 그다음에 임상평가 및 맞춤의약품의 혁신, 그리고 정보과학의 데이터 구비, 사회 행동과학 강화 이런 부분까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9개의 규제과학 전략을 세워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설시 운영 현황입니다. FDA에서 이제 그 학교를 존스 홉킨스 그리고 UCSF, 메릴랜드, 그다음에 예일대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의 대학과 같이 펀드를 주면서 규제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존 홉킨스에서는 식품의약품을 하고 있고요. UCSF는 주로 의약품. 의료기기도 제가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메릴랜드에서는 품질 쪽에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규제 과학에 대한 거가 조금 늦게 저희가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2019년에 정부 과학 그 유관 정부 기관에서 이 규제 과학이 이제 발전 전략 중에 한 아이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식약처가 주도를 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규제 과학에 관련돼서 어떤 전략을 바이오 헬스 분야는 갖게 될 것인지를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바이오 헬스 R&D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펀드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들여다 보면은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인 식약처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지만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정부가 바뀌긴 했지만 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가 반도체랑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분야라는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하긴 했는데 식약처 R&D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의 R&D가 규제과학 연구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식약처가 지금 안전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식약처 R&D 특징을 보면은 식약처가 하는 이 R&D는 대부분 안전기준 규격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R&D입니다. 그리고 이런 R&D가 허가부터 생산, 판매, 유통, 소비까지 R&D 영역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R&D 결과는 안전관리에 따라 관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행착오 없는 제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규제과학 분야 R&D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규제과학이 왜 필요한지 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건지의 얘기인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 기술 혁신에 따라서 이 규제과학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규제만으로 앞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 우리의 먹거리를 어떤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규제과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유관 과학 관련 부처들이 이제
그 규제과학을 앞으로의 전략의 화두로 한 꼭지로 넣게 됐고, 식약처랑 이제 유관 부처들이 2021년에 이 바이오 헬스 규제과학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비전은 바이오 헬스 혁신 기술 제품화 촉진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확보하겠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규제과학 협력 파트너십 강화하는 거, 그리고 규제과학 연구를 고도화하는 거, 그리고 규제과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인프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인재 양성, 그리고 제도 확립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하고 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과제들이 이제 저희 식약처와 함께 저희 규제과학센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과학 인재 양성은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이전에 규제 업무, Regulatory Affairs라는 업무가 규제 과학으로 바뀌려면 과학에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에서는 석박사급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8개 대학을 과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6개 대학이고요. 의약품이 4개, 그리고 식품 2, 의료기기 1, 그리고 규제 정책 연구를 하는 파트가 1, 이렇게 해서 8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대학원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과학과를 신설해서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31일 재학생 현황이 전체 한 400명 중 된다고 합니다. 규제과학 대학원을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잘 운영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규제과학 발전과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이제 규제과학센터. 식약처 내부에서 그걸 하면 제일 좋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기관에서 뭔가 이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저희 재단법인으로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한국규제과학센터의 어떤 비전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규제과학 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추진 목표를 보면은 이제 민간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허가 심사자, 그러니까 내부 그 식약처 안에 있는 내부 심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규제과학 연구 및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규제과학 파트너십을 조금 더 강화를 국내외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저희 이제 추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그 4가지 4대 추진 목표와 관련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인재 각 대학에서 지금 그러니까 육성되고 있는 인재들이 정말 저희가 원하는 규제 과학 분야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인프라 이것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규제과학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과학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인재들이 규제과학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이제 연결되는 이제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식약처랑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그런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제과학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 규제과학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프라이고, 그다음에 길을 안내하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식약처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활용되는 건데, 비포장도로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잘 놓아주고 이정표를 잘 만들고 어느 길로 엑시트가 되어 나가야지만이 목표점을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게 규제과학이고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게 저희 규제과학센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제 슬라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인숙 센터장님 기조 강연 감사드립니다.